제가 조금 안타까운 일이 최근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서울역 앞에 휴즈트리라는 조형물이 한 번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왜 낡은 신발을 거기다가 갖다 놓냐, 냄새 난다, 보기 싫다 이러면서 작가에게 많은 어떻게 보면은 비판을 좀 가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비판이에요. 제가 아쉬웠던 거는 그 작품의 의미를 끄집어내는 이야기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보기 싫은 거, 냄새 나는 것을 거기다 오랫동안 놓는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한두 달 정도 그런 조형물을 설치해서 우리 사회가 뭔가 생각을 좀 바꿔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건 작가가 충분히 시도할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신발, 냄새가 나죠? 왜 냄새가 납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신발이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발을 그리는 여러 화가들이 있었고 이 작가는 그걸 가지고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거대한 몇만 개의 신발로 조형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충분히 신발의 의미, 우리 삶의 의미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때문에 묻혀버린 거가 돼서 아쉽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현란한 것들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미술을 너무나 좁게 생각하세요. 미술이라는 용어는 신조어다 아니다. 네, 지금 우리가 신조어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뭐 SNS, 스마트폰. 이거 10년 전에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용어입니다. 미술이라는 용어도 130년 전에는 우리한테는 없었던 말입니다. 원래 미술이라는 용어는 뭐의 번역이냐면은 외국어에 능통하신 분이 여기 앉아 계셔갖고 위에서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주시면. 뭐 영어로 된 거는 fine art 그리고 두 번째가 독일어인데 schöne Kunst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불어인데 Beaux-Arts 와, 맞습니다. 네. 이 용어를 번역한 게 미술입니다. 근데 미와 술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한 용어일까요? fine이나 이 쉐네 이런 것들은 다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트라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 아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미와 술이 만났지만 둘 중에서 더 중요한 단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술입니다. 기술이 있는데 저 사실 미술사를 공부하고 미술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미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 데가 하나 있어요. 미술이라는 용어 그 자체입니다. 이 미라는 용어가 사람들한테 미술을 너무 고정적인 아름다움에 관한 것으로만 한계를 시키기 때문에 전 미라는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 학자들하고 있을 때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또 그 식탁 자리에다 제가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한 학자가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양 교수, 그거는 양 교수가 미술이 원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야. 미는 원래 그런 게 아닌 거야 하면서 저한테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미라는 한자어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미는 양자와 대자가 합쳐진 겁니다. 살찐 양이 미의 본질인 겁니다. 아마 여기서는 살이 오동통하게 오른 양이 아니라 신에게 바칠 제물로서 아주 보기 좋고 튼실한 양을 미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라고 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고어를 살펴보면은 큰 대자가 아니라 불화자였다는 거예요. 양을 하느님께 아니면 신에게 바칠 때 그 불타오를 때 그 우리 마음속에서 정화, 속죄 또는 성찰의 느낌이 바로 미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큰 깨달음을 느꼈고요. 역시 미라는 거는 아름답고 현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마음이 정화될 때 드는 것이 미의 본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한테 작년 겨울, 올 봄까지 굉장히 익숙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미술사학자는 독특한 뇌구조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과연 촛불을 가장 잘 그린 화가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직업병이시죠? 네. 직업병이시죠? 네, 직업병입니다. 직업병. 예, 촛불이 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의 초가 빛을 발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어떠십니까? 그게 굉장히 약합니다만 또 주변을 아주 따뜻하게 감싸는 아주 매력적인 시각 효과를 또 줍니다. 돌이켜보면 과거에도 이 촛불을 그린 작가가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조르주 들라뚜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촛불은 아니라 등잔불이 등장하고 있지만 촛불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영어로 캔들 라이트 이펙트라고 해갖고요. 촛불 광선 효과라고 하는 기법을 17세기에 굉장히 많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촛불 광선 효과를 가장 잘 쓴 화가들 중에서는 들라뚜르가 있고요. 이 작가의 다른 작품을 보면 그림 화면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촛불이 있고 그 촛불이 주변에 이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쫙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은 어떻게 되죠? 완전히 어둠에 빠져 있죠. 저도 이 작가를 좋아했는데요. 일반적인 미술사에서는 이 작가는 바로 앞 선배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누구냐면 미켈란젤로 다 까라바조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지금 한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얼굴이 약간 살집이 붙어 있고 약간 너무 젊게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같이 이 엠마오라는 곳을 가는데 심지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못 알아봐요. 왜? 예수님은 사흘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모셨던 스승이 다시 부활했는데도 그걸 깜깜이로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라는 곳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장면을 그린 겁니다. 이 카라바조 작가는 기존에 있었던 도상을 흐트리면서 새롭게 해석한 굉장히 파격적인 작가입니다. 심지어 살인도 했고요. 또 일종의 범죄자가 돼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굉장히 강렬한 삶을 살고 간 그런 작가이죠. 여기에는 촛불은 없지만 촛불 광선이 있는 것처럼 중앙에 빛이 있고 주변은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림을 그린 까라바조의 영향으로 들라뚜르가 촛불을 이용한 그림을 그렸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사실 미술에서 구도가 같으면 많은 게 같은 겁니다.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매장을 그린 카라바조의 모습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죠. 라뚜르의 작품도 대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촛불의 효과라든지 등장인물을 아주 거칠지만 자연스럽게 끌어낸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작품은 아류라고 생각했어요. 누구의 아류? 카라바조의 아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촛불을 오랫동안 보니까 여기에는 촛불이 그렇게 효과가 강하지가 않았다는 걸 느낀 거죠. 그런데 이 작가는 확실히 촛불의 느낌을 그림 속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세바스티아노 성인이 화살을 맞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을 그린 이 장면인데요. 그 뒤에 보이는 횃불 같은 불을 보면 횃불이 타오르면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들, 그거에 의해서 형태가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린 작가가 바로 라뚜르라는 작가였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촛불에 관한 한 누가 더 대가예요? 라뚜르가 대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촛불의 효과에 막 빠져보니까 중세 미술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효과를 가장 극대화한 미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사회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중세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세를 보여주는 가장 독특한 한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중에서도 제가 보여드리는 수도원은 굉장히 독특한 곳에 있습니다. 이게 수도원인가요? 맞습니다. 아일랜드의 독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명은 스켈리그 마이클이라는 곳입니다. 이 섬에 도착하시면 이 라인을 따라서 가시는데요. 8, 9세기에 수도사들이 여기서 기도하면서 삶을 영위했던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야, 저기 이제 수도할 수밖에 없는 곳이네요. 정말 가기도 어렵고 지금도 일정한 몸무게가 되지 않으면 이 섬에 못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자체가 중심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요. 거기서도 더 멀리 어디로 간 거예요? 이 수도사들이 섬으로 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어디를 좋아해요? 도시를 좋아해요? 섬을 좋아해요? 도시에 있고 싶어 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의 정서는 도시는 타락하고 오염된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좀 더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곳이었고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삶을 영위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 벌꿀 통처럼 생긴 저런 곳들이 셀이라고 하는 수도사들의 기거하는 곳이었고 저기에서 미사도 드리면서 살고 죽으면 어디에? 바로 여기에 묻히셨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여기가 SF 영화의 로케가 되고 있습니다. 저 이거 압니다. 저 이거 압니다. 뭡니까? 요
최근 스타워즈에서 그 스승을 만나러 갔을 때 그 맞죠? 정확하게. 이게 스타워즈 7탄, 8탄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중세가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세의 그러한 어떤 미학이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어떤 판타지로 작용하고 있는 중요한 예이기도 합니다. 흥미롭죠? 중세가 갑자기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세요? 한 곳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영국에 있는 린디스판이라는 물이 들어올 땐 섬이 되고 물이 빠지면 육지와 연결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도 아주 유명한 스토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서 기도만 하고 노동만 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예술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필사, 사경이라는 걸 합니다. 이 린디시판에서 제작되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성경책의 한 부분인데요. XP라고 우리한테 눈에 들어오지만 그리스어로 히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자 CHR을 저렇게 멋있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아주 원시적인 필기구로 씁니다. 여러분이 새털 이렇게 잘라서 퀼이라고 하는 거고요. 갈대 잘라서 이걸 잉크에서 찍어갖고 이걸 야, 이걸 저걸로 다 만든 예 거예요? 자세히서 보시면 찍으면서 이게 잉크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점에서부터 선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에게 정말 드리는 그런 거로 생각하면서 거의 고행에 가까운 정성으로 이런 필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었던 이민족들, 소위 이 시대에 로마가 붕괴되면서 영국이라는 섬에 앵글로 섹슨족이라는 덴마크나 노르웨이에 있던 여러 이민족들이 여기를 침공합니다. 그들이 남긴 유적을 보면 이렇게 생긴 허리띠가 발견됩니다. 이런 버클들도 보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동물이나 식물이 매듭이 지어져 있죠. 그런 표현들 같은 걸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아마 로마 이외의 지역에 있었던 여러 이민족들의 전통적인 문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양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성경을 필사할 때 그게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필사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고유한 표현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독교 신앙하고 접목한 이게 유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고전 미술만 있었으면 유럽 미술이 굉장히 따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그 당시로 치면 유럽의 새로운 이민족들의 영감이나 에너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유럽 미술이 굉장히 다채로워집니다. 이분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이세요? 지금 저분이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쪽에는 저거 그 군대에 뭐 지뢰 저기 금속 탐지기 하는 그런 거 맞습니다. 아닌가요? 네. 이게 영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보편화된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금속 탐지기를 들고 벌판을 누비는 겁니다. 그냥 누빌까요? 왜 누빌까요? 왜 그런가요? 이게 이쪽 지역에 400년부터 계속 그 변란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외적이 쳐들어오면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못 가서 땅에다 묻어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역시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밝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대박을 친 사람이 바로 이 아저씨입니다. 이러한 보물을 줬죠. 와 대박이다. 이러한 보물. 그래서 이게 보상을 50억 원을 받습니다. 이 정도면 로또죠. 네, 해볼만 하죠. 어느 지역일까요? 예. 아까 지도에서는 그래서 지금 버밍엄 아트 갤러리에 가면 이러한 유물들을 다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유물들의 표현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필사본에서 봤던 문양들이 여기에도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아일랜드가 자랑하는 최고의 보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Book of Kells. 우리가 이제 켈스의 서라고 하는 책이 아일랜드에 있는데요. 자, 어느 분이 보고 계시는지. 오. 이분도 이렇게 열심히 보시고 이 책을 볼 때 뭘 이용해서 보셔야 돼요? 이로 볼 만큼 디테일이 아주 좋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이렇게 800년경에 제작되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발견된 거는 켈스인데 제작된 스토어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정말 정교하죠. 이분들이 스토원에서 저런 것들을 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